강대국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염원하는 자주국방TV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독자적인 세계관 아래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지원은 회피하면서도 브릭스 회의나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의 패권 세력 아래 반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습적인 남침으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현재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하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집합 모델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전쟁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전면전 발발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피해는 4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약 4%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의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국 방위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의 고도화와 배치를 들 수 있습니다. 현무2, 현무3 그리고 초정밀 타격 능력을 지닌 차세대 현무5 미사일까지 한국은 다양한 사거리의 전략 미사일 전력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북한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3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과 정확도를 자랑하며 한국형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후방지휘부나 갱도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에 1000명 이상의 군사인력을 추가로 파견한 정황도 포착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무기 병력 패키지 지원에 해당하는 행위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수개월 내 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군사 및 외교 전략은 더욱 복잡한 선택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일컬어 머니 머신이라 지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으며 당시 한국이 난색을 표하자 우선 20억 달러를 받고 이후 추가로 50억 달러를 청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 고립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및 외교적 부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세계 패권 재편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한국은 외교 안보 양축에서 전례 없는 압박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술력과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와 같은 전략자산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CNN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 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앞서도 언급한 뼈아픈 전쟁의 기억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에 대응할 계책을 마련해왔는데요. 이번에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한국의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 역시 그러한 종류입니다. 현무5는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깨버린 문짝 그대로 괴물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 언론 매체는 한국이 방산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1급 전략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긴장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급 전략 무기체계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현무미사일을 뜻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국방력 증진은 강하게 비판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역시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무미사일의 대량 보유를 반대할수록 한국군은 전략적 이익을 키우며 현무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기존의 500kg급 순항유도탄보다 훨씬 강력한 1급 전략 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1급 전략 체계는 유사시 결정적일 때 사용되는 무기로 보통 사거리 100km 이하에 유도하는 적 전차를 파괴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무기는 중거리 발사체로 현무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긴 무기는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신형 미사일과 함께 현무6 미사일 타격 시험이 1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이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적의 발목을 끊어버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현무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현무5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충지가 바로 후베이성 근처에 있는 초대형 댐인 산샤댐입니다. 그 이유는 산샤댐이 붕괴되는 순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우한, 난징 등을 덮치며 최소 5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대략 1659km로 전투기를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방공망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산샤댐 파괴는 가능해지는데요. 현무2에서 현무4까지는 사거리 1500km를 넘지 못하지만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일수록 사거리가 멀어지며 마하 10이 넘는 속도와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 현재 스펙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단계인 현무6에는 8900km를 날아가 호주 해역에 불시착한 누리호 1호의 로켓을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기에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탄도 미사일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무4, 현무5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현무6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지상 발사안 가능했던 현무1과 달리 현무4는 육해공 모두에서 운용 가능한 만능형 미사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현무6 역시 만능형으로 향후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산 및 조립 단계에 진입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항공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전력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이 전투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산 무장체계 전반의 독자 생산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기술 자립을 통해 군사적 주권을 확립하고 방위 역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무 미사일 전력과의 연계 역시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거리 5,000km 이상과 대형 탄두를 탑재 가능한 유도무기 체계를 확보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약 5개국만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6와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 있어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무기로 간주되며 세계 주요 군사강국의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무6의 개발을 통해 군사적 존재감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방위 태세를 다차원적으로 견고히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 정찰 위성과 연동된 전략사령부의 구축은 한국군의 질적 성장을 상징하며 적국의 침략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최상의 억제무기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력을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종종 언급되는 무기로는 러시아의 R-36M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핵미사일 중 하나로 사거리가 무려 16,000km를 초과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입니다. R-36M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해 여러 개의 소형 엔진을 결합하여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유사한 개념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 또한 최대 9톤 수준의 탄두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 적국의 전략지휘소나 주요 군사 인프라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일 발사 시 전술적 균형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다량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중국과 같은 대국에조차 심각한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국군은 지속적인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 모든 과정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전략 하에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자주국방 체제를 수립하려는 한국의 의지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5,000km를 초과하는 사거리를 가진 고성능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염두에 둔 중장기 방위 구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경계를 돌파해 약 1,00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이 넘는 속도로 목표 지점으로 낙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ICBM 기술 확보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향후 대륙간 미사일 완성도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현무5 및 현무6 개발 현황을 공식 발표하며 차세대 탄도미사일 체계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5톤급 로켓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대형 추진체 개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중동과 유럽 정세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무기 구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로 미사일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많은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내민 이유는 한국산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이 신형 집속탄은 기존의 위력을 15배 이상 강화한 상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한국 국방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타 반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등의 무장체계를 선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이 집권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실현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까지 공격하며 사우디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방위산업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통해 중동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산 천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량형 모델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명중률과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차세대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며 이는 국제 군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기존 천무에서 운영되었던 집속탄을 탑재하여 한 발로도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무 집속탄은 650개 자탄을 탑재하여 단 한 발로도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었으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여의도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광범위한 살상 반경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해외 평가단 앞에서의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더욱 정교한 유도기술과 향상된 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천무 발사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에서 기존 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발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위력, 정밀도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성공적인 개발과 성능 검증 덕분입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한국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지니고 있으며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뽐냅니다. 대한민국이 뛰어난 것은 지상 무기의